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은행이 매년 20조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지점을 수천 개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AI 두뇌 하나를 훈련시키고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하는데 이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어두운 방에 앉아있는 해커가 그 철벽 같은 은행의 시스템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 1초입니다. 1초. 참, 방패를 깎고 다듬는 데는 수조 원의 돈이랑 수개월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방패를 뚫어버리는 창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기이하고 극단적인 속도전이 지금 우리의 돈이 오가는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2026년 5월 24일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핵심 자료로 삼아서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 뉴스가 아니라 현재 금융권과 보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AI 슈퍼사이클의 실체를 파헤쳐볼 겁니다. 네, 우리가 확보한 수많은 분석 자료들의 뼈대를 좀 발라내서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당장 여러분의 지갑이나 예금 금리 그리고 개인정보에 어떤 식으로 직격탄을 날리는지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20조 원 이야기부터 해보죠.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AI에 사활을 거는 건가요? 뭐 단순히 직원들의 엑셀 작업 빨리 하라고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아니죠. 기존의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대 마진이었잖아요. 아, 예금이랑 대출 이자 차이로 돈 버는 거요? 네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예금을 2% 이자로 받아서 기업에 4%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 차액을 먹는 아주 단순하고 안전한 모델이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고 경쟁은 엄청 치열해졌거든요. 그래서 JP 모건은 아예 AI 올리 은행이라는 전략을 꺼내든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간 20조 원의 설비 투자를 쏟아부어서 그 인덱스 GPT라는 전사적 AI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요. 인덱스 GPT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챗 GPT 같은 건가요? 뼈대는 비슷한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인덱스 GPT는 전 세계 주식시장, 거시경제 지표, 기업의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심지어 뉴스 기사에 담긴 사람들의 감정까지 실시간으로 막 빨아들여서 분석해요. 감정까지요? 와, 세상에. 네, 인간 펀드 매니저 수천 명이 평생을 바쳐도 다 못 읽을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처리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 누가 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누구의 AI가 더 돈의 흐름을 잘 읽어내느냐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AI 중심의 금융 해자를 아주 깊게 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절한 은행원이나 접근성 좋은 지점이 무기였다면 이제는 AI 자체가 은행의 본질이자 무기가 되었다는 거군요. 이게 멀리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은행들 움직임만 봐도 피부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K뱅크에서 최고연 8.00% 이자를 주는 마이키즈 적금을 내놨잖아요. 처음에 저는 와, 금리 엄청나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AI 때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AI가 어떻게 이자율을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은행이 적금 상품을 만들 때 30대 직장인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그룹을 나눴어요. 네, 대충 뭉뚱그려서 타겟팅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AI가 도입되면서 초개인화, 즉 아주 미세한 고객 세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고객의 소비 패턴, 앱 접속 시간, 과거 금융 이력 같은 그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막 분석해서 이 고객에게는 연 8%를 줘도 결국 우리 은행의 다른 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수익이 남는다. 이런 계산을 실시간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 단순히 마케팅용으로 미끼 상품 뿌리는 게 아니라 AI가 개별 고객의 잠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맞춤형 금리를 던져주는 거네요. 저 대출 쪽은 더 신기하던데요.
KB국민은행이 삼성화재랑 협업해서 기업대출 심사에 AI를 썼다는데 심사 속도가 30% 빨라진 건 그렇다 쳐도 오차율이 무려 15%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AI 스코어링의 핵심인데요. 사람이 대출 심사를 할 때는 정해진 서류들 있잖아요. 뭐 신용등급, 재무제표, 담보가치 같은 딱딱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서류에 안 나오면 알 길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AI는 그런 전통적인 데이터 외에도 기업의 통신비 납부 내역, 업계의 최신 트렌드, 심지어 그 기업 대표의 과거 사업 실패나 성공 패턴 같은 아주 다양한 대안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학습합니다. 와, 대표의 과거 패턴까지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었다면 서류만 보고 이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절 이랬을 회사를 AI는 이 기업의 현금 흐름 패턴과 업황을 보니 3개월 뒤에 크게 성장할 확률이 85%다. 대출 승인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15%나 팍 줄어드는 겁니다. 야, 15%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대출로 날릴 뻔한 돈을 아끼는 거고 반대로 억울하게 대출 못 받을 뻔한 기업은 자금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러니까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이종 산업들까지 이 AI 물결에 막 뛰어드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유니콘 팩토리라는 스타트업은 ELS, 즉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쫙 비교하고 설계하는 걸 AI로 자동화해서 영업 효율을 2배나 끌어올렸고요. 하나은행은 아예 로봇 만드는 중소기업들한테 AI랑 RPA 기반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고 해외 진출 컨설팅까지 해준대요. 네, 그래서 이걸 AIX, 즉 AI와 전통산업의 교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거시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AI가 이제 개별 은행이나 스타트업의 수위를 올려주는 도구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도구가 아니면 뭔가 더 큰 인프라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를 견인하는 인프라로 격상된 거죠.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 3차 프로젝트를 보면 가장 많은 돈이 흘러가는 핵심 투자처가 B2C 서비스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요? 그건 뭔가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속에만 존재하는 AI가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를 말하죠. 이런 산업에 국가 자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충북은 AI 특별도 조정, 제주도는 인공지능 대전환, 울산은 AI 거점 조성을 외치고 있거든요.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어느 정당이든 지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돌파구를 지금 AI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적인 총력전이네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대한민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2.5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AI와 반도체 호황 덕분이었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쯤에서 우리가 그 장밋빛 그림을 살짝 걷어내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거든요. 성장률 오르고 대출 심사 똑똑해지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내 대출 한도, 내 적금 금리, 내 자산의 투자처를 전부 AI가 결정한다면요? 저는 솔직히 내 전 재산을 자율주행차 운전대에 맡기고 뒷좌석에서 안대 끼고 잠드는 기분이 되거든요. 그 불안감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만약에 이 AI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러를 일으켜서 제 신용 점수를 바닥으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환각 현상을 일으키면 어떡하죠? 제 대출이 막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AI는 데이터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전 재산을 자율주행차에 맡긴다는 그 불안감이 방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금융 AI 혜택 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 즉 보안과 신뢰의 붕괴라는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AI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겉보기엔 완벽하게 운전하는 것 같아도 그 시스템을 해킹해서 핸들을 낭떠러지로 꺾어버리려는 해커들이 존재하거든요. 아, 해커들이요. 네, 과거에는 이 해커들이 구형소총으로 은행의 성벽을 쏘아댔다면 지금은 이들도 똑같이 AI라는 최첨단 레이저 무기를 들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 이게 바로 첫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1초 방패와 창 이야기군요. 저도 그 리포트의 보안 섹션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기업들이 망분리하고 보안 패치 업데이트해서 방어벽 하나 세우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면서요.
네, 일반적인 보안 프로세스가 보통 이렇습니다.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면 그걸 분석하고 패치 코드를 새로 짜서 기존 시스템이랑 충돌하지 않는지 테스트한 뒤에 업데이트를 배포하죠. 과정이 엄청 복잡하네요. 맞아요. 아무리 서둘러도 몇 달은 좋게 걸리는 아주 무거운 과정입니다. 근데 AI 해커는 기업의 시스템 취약점을 스캔하고 침투하는데 단 1초만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방어하는 쪽은 석 달 동안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데 공격하는 쪽은 1초마다 벽돌의 틈새를 찾아내서 다이너마이트를 막 터트리는 거네요. 애초에 이거 승부가 안 되는 게임 아닙니까? 속도의 격차도 끔찍하지만요. 더 무서운 건 공격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해킹이 복잡한 컴퓨터 코드에 암호를 투는 수학 싸움이었다면 이제 AI를 장착한 해커들은 세상에서 가장 뚫기 쉬운 취약점을 노립니다. 바로 인장이죠. 그 홍콩의 다국적 기업에서 벌어진 사건 혹시 보셨나요? 아, 네네. 그 2,500만 달러 한화로 수백억 원을 날린 가짜 화상회의 사건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진짜 영화 시나리오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이랬대요. 어느 날 직원이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링크를 받습니다. 회의실에 접속해 보니까 늘 보던 CFO 본인하고 다른 동료들이 화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맞아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CFO가 아주 기밀로 진행 중인 기업 일수가 있으니 즉시 2,500만 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직원은 당연히 상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의심 없이 돈을 보냈죠. 그런데 그 화면 속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CFO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전부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가짜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 직원은 컴퓨터를 해킹당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설득당한 거죠. 이게 바로 신뢰 기반 공격의 무서움입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수십만 년 동안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의 억양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왔잖아요. 우리의 본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AI가 그 인류의 근원적인 신뢰 시스템 자체를 해킹해버린 겁니다. 이게 방화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직원의 눈과 귀를 속여서 직원이 직접 금고문을 열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진짜 솔직히 농담반 진담반으로 직장인들 가끔 상사가 화상회의하자고 하면 안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제는 아주 합법적인 핑곗거리가 생겼네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딥페이크이신 줄 알고 돈 안 보냈습니다. 회의 감석 안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런 사기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훅 파고들었잖아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그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면서 가짜 정보로 사람들 속여서 징역 8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설릉역 같은 곳 가면 노인분들 모아놓고 이 코인 상장하면 무조건 100배 수익 난다면서 AI로 그럴싸하게 만든 가짜 백서나 추천 영상 보여준 사기가 엄청 넘쳐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나 대박을 쫓는 욕망,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맹신. AI는 이런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드는데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예전 피싱 문자는 맞춤법도 틀리고 말투도 어색해서 금방 티가 났지만 이제 AI가 써주는 사기 대본은 심리학 박사가 쓴 것보다 더 정교하고 그럴싸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디스토피아적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런 심층 탐구를 진행하면 여러분께 그냥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이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해드리면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화상회의에서 상사가 당신의 이름을 막 다정하게 부르면서 업무 지시를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이래야 하나요?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감각마저 부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도 더 이상 직원들의 교육이나 주의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1초 단위로 쏟아지는 이 AI의 맹공에 맞서려면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 대 시스템의 이중 방어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사활을 걸고 도입하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AI 보안 관제센터, 즉 AI SOC와 그 유명한 Q데이에 대비한 양자 보안입니다. 아, Q데이. 저 리포트에서 그 단어 처음 봤을 때 덜컥 겁부터 났잖아요. 이름부터가 무슨 인류 멸망의 날 같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금융 암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날. 그걸 Q데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죠. 자,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자물쇠 중에 번호 4개를 맞춰야 열리는 비밀번호 자물쇠 있죠? 네네. 자전거 자물쇠 같은 거요? 맞아요. 현재 우리가 은행이나 인터넷에 쓰는 암호 시스템이 딱 이런 원리입니다.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 컴퓨터가 이 비밀번호로 풀려면 0000부터 9999까지 하나하나 다 돌려봐야 합니다. 아, 하나씩 다 대입해보는 거군요. 네, 암호가 길어지면 이걸 다 돌려보는데 수백 년, 수만 년이 걸리니까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거죠. 하나씩 대입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안심하고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0000부터 9999까지 순서대로 돌려보는 게 아니라 자물쇠 내부의 모든 숫자의 경우의 수를 통째로 동시에 쳐다보는 겁니다. 미로 찾기를 할 때 일반 컴퓨터가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며 출구를 찾는 거라면 양자 컴퓨터는 헬기를 타고 미로 위로 올라가서 출구를 단번에 딱 찾아내는 셈이죠. 헉, 동시에 쳐다본다고요? 네, 수만 년 걸릴 암호가 문자 그대로 순식간에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큐데이입니다. 와,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은행 암호화 데이터가 그냥 자물쇠 없이 뻥 뚫려 있는 문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에 나온 통합 사이버 보안법 초안을 보면요. 양자 내성 암호, 영어로 PQC 도입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조차 풀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한 수학 문제를 자물쇠로 쓰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양자 내성 암호는 이미 최신 차량용 반도체에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벌써 쓰이고 있군요. 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물 자산, 즉 RWA라고 부르는 빌딩이나 미술품 같은 진짜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도 다계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짜 자산이 오가는 만큼 이건 절대 뚫려서는 안 되니까요. 결국 방어 전략의 핵심은 이거네요. 해커가 AI를 써서 1초 만에 뚫고 들어오는 건 우리도 AI 보안관을 세워서 실시간으로 막아내고 그 근본적인 데이터의 자물쇠 저체는 양자 기술로 총체로 갈아 끼우겠다. 창과 방패가 전부 괴물 같은 기술로 진화하는 셈이네요. 자료 보니까 은행들의 생존 로드맵이 아주 빡빡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단기적으로 6개월 내에 딥페이크를 잡아낼 수 있는 AI 탐지 솔루션을 은행망에 파일럿으로 도입해야 하고요. 중기적으로 1, 2년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양자 내성 암호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뒤에는 아예 AI, AX 혁신 클러스터 같은 거대한 방어 기지를 구축해야 하죠. 이제 은행에서 보안 부서는 구속방에서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은행의 생사 존망을 가르는 최전선 사령부가 된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그 생사존망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되는데요. 아니 6개월 내에 솔루션 사고, 양자 암호 도입하고, 거대한 클러스터 짓고 이 엄청난 로봇과 양자 컴퓨터들의 군비 경쟁을 하려면 돈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은행은 뭐 자선단체가 아니죠. 그럼 그 거대한 방어 비용, 그 AI 보안관 월급이랑 양자자물쇠 구매 비용은 결국 누가 내는 겁니까? 일반 금융 소비자인 우리가 적금 이자는 덜 받고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더 내는 식으로 이걸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뼈 아프지만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엄청난 인프라 투자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이 부분이 앞으로 규제 당국이랑 우리 소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자, 오늘의 방대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좀 요약해보죠. 2026 하반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양대축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AI를 통한 자산 증식과 혁신, 즉 AX고요. 둘째는 AI와 양자 공격에 맞서는 다계층 생존 보안입니다. AI는 국가의 실질 GDP를 끌어올릴 만큼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지팡이인 동시에 우리가 평생 모은 부를 단 1초 만에 증발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양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은 절대 월스트리트의 먼 미래 시나리오나 무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 탐구가 끝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은행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SC제일은행의 예금이나 JT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상품 안내를 볼 때 거기에 찍혀있는 그 이율은 이미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띄워놓은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지인에게서 걸려올지도 모르는 화상통화 속 화면 역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이미 최전선의 보안 후연장이 되어버린 거죠.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숨막힐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 지식들이 그저 흥미로운 뉴스거리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심지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AI를 거쳐서 조작될 수 있는 시대에는 스스로 묻고 끊임없이 다각도로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만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백신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제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던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중한 자산을 분석해서 불려주는 것도 아주 똑똑한 AI 은행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치기 위해 내 상사의 얼굴을 훔쳐 속이는 것도 AI 해커죠. 그리고 다시 그 해커를 1초 만에 막아내는 것도 AI 보안관입니다. 자, 돈이 모이고 흐르고 지켜지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안에서 점점 인간이라는 존재가 배제되고 있다면 과연 미래의 금융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남아있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계들끼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사위를 굴리며 자본을 옮기는 이 거대한 부루마블 게임판을 아주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